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머그컵의 커피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일상적인 시위 현장 영상이어야 할 화면이었다. YTN 채널의 도심 노동권 보장 집회 생중계는 늘 그렇듯 전문가들의 분석과 군중 규모, 집회 허가 논쟁에 대한 지루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황태진 의원님이 진보 진영 후보 3명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탄약을 만들기 위해 그들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 파일을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손에 리모컨을 힘없이 쥔 채 군중 속 익숙한 얼굴을 보고 얼어붙어 있었다. 세연이었다. 그녀는 함께한 4년, 여전히 투쟁 중이라고 굵은 흰색 글씨로 쓰인 선명한 붉은색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시위대 앞쪽에 서 있었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항상 묶던 스타일로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카메라는 시위대의 바다를 훑기 전에 아주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함께한 4년. 우리는 결혼한 지 8년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 주말 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춘천 엄마 집에 왔어. 허리가 또 안 좋으시네. 병원 모시고 가려면 월요일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사랑해. 금요일 오후 2시 17분에 찍힌 타임스탬프가 보였다. 시위는 춘천이 아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피켓은 우리의 혼인증명서와 맞지 않는 시간대를 암시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앵커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갈랐다. 노동운동가 강민혁 씨가 연단에 올라 노동자 보호 강화와 친기업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그의 수사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를 클로즈업했다. 강민혁은 군중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 특유의 단련된 카리스마로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 선동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로운 분노와 계산된 절제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싸움을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강민혁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4년간의 조직, 4년간의 운동건설, 4년간 국민들을 진실로 각성시켜온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실세인지 말입니다. 또다시 4년이었다. 나는 영상을 되감아 3번 더 보면서 강민혁이 연설하는 동안 세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나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시위는 노동권, 노조 보호, 그리고 강민혁이 말하는 기업의 꼭두각시 정치인에 대한 반대에 관한 것이었다. 세연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 내 상사인 황태진 국회의원이 확고하게 반대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내 직업 인생을 바쳐 싸우는 모든 것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걸어가 검토하던 파일들을 꺼냈다. 황 의원님은 수요일까지 진보 진영 후보 3명에 대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자료를 원했다. 재정 기록, 투표 이력, 개인적인 교류 관계 등 선거 기간 동안 무기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다른 조사 프로젝트가 있었다. 세연의 정치적 각성은 점진적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약 4년 전 그녀가 속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 저녁 회의가 잦아지고 주말 연수에 참석하고 교육 예산과 교사의 권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토론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을 지지했다. 세연은 똑똑했고 학생들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가 노조 정치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면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는 그녀의 활동이 내가 직업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세연은 노조 회의에서 돌아오면 친기업 정치인과 노동자 가정을 팔아넘기는 기득권의 하수인들에 대해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우리의 저녁 식사 대화는 이념적 전쟁터가 되었다. 세연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인용하면 나는 친기업 정책의 경제적 이점을 설명했다. 그녀가 풀뿌리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는 제도적 안정을 옹호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채 잠자리에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노조 행사에 참석했다. 주말 연수는 1박 2일 출장이 되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투쟁적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고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논점들을 가득 안고 왔다. 그리고 그녀는 정치 행사에 결혼 반지를 끼지 않기 시작했다. 6개월 전 그녀가 교육 집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세연은 시위 피켓을 든 교사들 무리와 함께 서 있었고 그녀의 왼손은
눈에 띄게 맨손이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반지가 피켓 손잡이에 걸려서 집에 두고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그 설명은 당시에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풀지 못했던 퍼즐의 또 다른 조각처럼 느껴졌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기본적인 조사 기법부터 시작했다. 강민혁 노동운동가 서울 지역. 인터넷은 그의 시민단체인 민중행동연대와 다양한 진보운동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쏟아냈다. 강민혁은 15년 동안 노동조직 운동에 몸담아 왔으며 특히 그가 삶의 전면적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단체 웹사이트에는 그의 워크숍과 훈련 세션을 통해 정치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의 추천사가 실려 있었다. 한 추천사가 내 눈길을 끌었다. 강민혁 대표님은 제 개인적인 관계가 저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때로는 안락함과 신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사. 민중행동연대는 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과도 분리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민혁 대표님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민혁의 공개 활동 날짜와 세연이 주장한 노조 활동 날짜를 교차 확인했다. 모든 행사가 일치했다. 세연이 혼자 참석했던 모든 연수에는 강민혁이 기조 연설자로 등장했다. 그녀가 언급했던 모든 워크숍은 그의 단체 훈련 일정과 맞아떨어졌다. 4년 동안 세연은 사람들을 그들의 가족에 대항하도록 급진화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남자가 운영하는 행사에 참석해왔던 것이다. 화요일 아침 세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세미나가 늦게 끝나. 목요일 저녁에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김 사장님 댁 저녁 식사 놓쳐서 미안. 김 사장님 댁 저녁 식사는 몇 주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세연은 황 의원님의 주요 후원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경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눈에 띌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나는 세연이 교육 연수에 참석한다며 묻고 있다고 주장한 부산의 호텔에 전화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 도시의 다른 호텔 3곳에도 전화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황 의원님이 요청한 네거티브 자료에 집중하려 했었다. 파일에는 일반적인 정치 정보, 재정 기록, 투표 성향, 개인적인 교류 관계 등이 담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 공백으로 향했다. 박 보좌관. 오늘 좀 산만해 보이는군. 황 의원님이 내 사무실 문가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62세의 황 의원님은 30년 동안 여의도 권력 구조를 헤쳐온 사람 특유의 은발의 중후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치밀한 조사와 전략적인 정보전을 통해 정치적 상대를 파괴하는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특별히 고용했다. 아닙니다, 의원님. 어젯밤 늦게까지 김시영 구청장 건자료 마무리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황 의원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시영은 도지사 야망을 품은 진보 성향의 구청장이었다. 나의 조사는 전략적으로 공개될 경우 그의 정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의심스러운 금융관계의 거미줄을 밝혀냈다. 잘했어. 그 정보는 아주 유용할 거야. 황 의원님은 내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박 보좌관, 자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네. 자네는 내가 함께 일해본 최고의 네거티브 전략가야. 약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해. 감사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자네가 집중해야 해. 이번 총선은 우리 당의 목표에 매우 중요해. 어떤 방해 요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 황 의원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집에 무슨 일 있나? 요즘 자네답지 않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순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까 고민했다. 황 의원님은 거의 10년 동안 나의 멘토였다. 그의 정치적 감각은 날카로웠고 그의 인맥은 아마도 전화 몇 통으로 내 세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직업적 신뢰도를 손상시킬 것이다. 황 의원님은 감정적 통제와 전략적 사고를 중시했다. 내 아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운동가와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판단력과 보안 등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 아내가 노조 활동으로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황 의원님의 표정이 약간 날카로워졌다. 노조 활동이라, 전교조, 교육 관련 연수, 그런 것들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네. 황 의원님은 잠시 침묵했다. 박 보좌관, 자네의 보안 등급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의원님. 좋아. 만약 자네 아내가 우리의 일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단체나 개인과 연루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황 의원님은 일어섰다. 어떤 복잡한 문제든 자네가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네. 그가 떠난 후 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말에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황 의원님은 단순히 내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보수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만약 그가 세연의 활동이 보안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의심한다면 내 경력은 끝장날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나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 나를 황 의원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바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수요일 저녁, 나는 강민혁의 민중행동연대 주소지로 차를 몰았다. 그 건물은 재개발 중인 동네에 개조된 창고였는데 기득권과 싸우면서도 뭔가 진정성 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끄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다. 나는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오후 7시 30분, 단체 웹사이트에서 저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체 조직 워크숍이라고 설명된 행사에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오후 7시 45분에 그녀의 파란색 아반떼를 타고 도착했다. 아픈 어머니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춘천에 몰고 갔다고 했던 바로 그 차였다. 그녀는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8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여보, 그녀는 3번의 신호음 끝에 받았다. 길게 통화 못해. 세미나 만찬이 곧 시작하거든. 어머니는 좀 어떠셔? 좀 나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허리에 좋은 새 약을 처방해 주셨대. 아마 내일 오후쯤 집에 갈 것 같아. 배경에서는 조직 전술과 정치적 저항에 대한 그룹 토론처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미나 만찬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잘 됐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그럴게. 사랑해.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내 아내가 더 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물을 응시하며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오후 9시 30분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연은 강민혁과 함께 나타나 대화를 나누며 가까이부터 걸었다. 그들은 그녀의 차 옆에 멈춰서서 10분 더 이야기한 후 강민혁이 그녀를 가벼운 작별 포옹처럼 보이는 자세로 끌어안았다. 하지만 포옹은 너무 길었고 강민혁의 손은 친밀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세연의 허리 아래쪽에 머물렀다. 나는 강민혁이 건물을 떠날 때 그를 뒤쫓았다. 노동운동가가 감당할 수 있을 것보다 3배는 비싼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그를 몇 대의 차 뒤에서 따라갔다. 강민혁은 412호에 살았다. 나는 주소를 메모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목요일 아침. 나는 정치적 네거티브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강민혁에 대한 포괄적인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공기록, 재정서류, 소셜미디어 활동, 직업적 연관관계. 강민혁의 재정 상황은 즉시 의심스러웠다. 그의 민중행동연대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는 그의 급여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세무신고서에 따르면 강민혁은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연간 8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그는 월세 42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최신형 BMW를 몰고 값비싼 옷을 입었다. 강민혁에게 상당한 외부 수입원이 있거나 그의 단체가 미공개 자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민중행동연대의 재정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단체는 연간 23억 원의 수입을 보고했으며 여러 진보 재단으로부터 주요 기부금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단체로부터의 수많은 소액 기부도 있었다.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연대기금. 약간의 조사 결과 이것은 재무부에서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해외 정치단체와 연관된 위장단체임이 드러났다. 강민혁은 단순한 급진운동가가 아니었다. 그는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해외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만약 강민혁이 국내 정치활동을 위해 해외 자금을 받고 있다면 그는 관련법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했다. 미등록은 심각한 징역형을 수반하는 중범죄였다. 그리고 만약 세연이 그의 단체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녀는 연방범죄에 연루될 수 있었다. 나는 남은 하루를 강민혁의 재정적 비리와 잠재적인 해외 연계에 대한 포괄적인 사건 파일을 만드는 데 보냈다. 저녁이 되자 나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강민혁 이상을 원했다.
나는 세연의 연루가 정확히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고 싶었다. 세연은 목요일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내게 인사를 하며 키스했고 내 하루에 대해 물었고 연수회에서 나를 위해 샀다는 작은 선물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은 어땠어? 나는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정말 유익했어. 표준 교과 과정의 사회 정의 주제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 세연의 목소리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보여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이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많아. 그거 정치적 세뇌처럼 들리는데 세연의 포크가 입으로 가는 도중에 멈췄다. 학생들에게 불평등과 사회 정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세뇌가 아니야. 그게 바로 교육이지. 학생들에게 네 정치적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뇌의 의미야. 내 정치적 신념? 세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특히 둔한 학생을 대할 때 짓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훈 씨, 노동자 가정을 걱정하는 건 정치적 신념이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그럼 내일은 기본적인 인간의 비열함을 대표하는 거겠네. 당신 일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 가정을 착취하는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지. 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당신은 교육 예산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방법을 찾으며 하루를 보내잖아. 나는 경제성장과 재정적 책임을 믿는 후보들을 지지하며 하루를 보내. 당신은 노조를 없애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 후보들을 지지하며 하루를 보내지. 세연은 식탁에서 일어섰다. 가끔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모든 것에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그녀는 부엌을 나갔고 나는 그녀의 발소리가 위층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내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었고 그 말들은 마치 신중하게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세연을 발견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작업하던 것을 재빨리 닫았다. 그냥 채점하고 있었어.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노트북은 마치 내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문에서 비껴난 각도로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세연이 잠든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메일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였고 나는 몇 주간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학교 통신과 다른 교사들과의 서신이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메일들 사이에 강민혁과 다른 민중행동연대 회원들의 메시지가 묻혀 있었다. 이메일들은 내가 의심하지 않았던 수준의 정치적 조정을 드러냈다. 강민혁은 세연에게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작전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코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치적 토론을 위한 논점과 비우호적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저항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했다. 강민혁으로부터 온 한 이메일이 특히 내 눈길을 끌었다.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관계는 종종 정치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억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당신의 각성을 저항할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세요. 세연은 이렇게 답장했다. 그가 시스템에 너무 완전히 포섭되어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운동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성될 수 없는 사람들과 깨끗하게 단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민혁의 답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명확함입니다. 정치적 해방과 개인적 해방은 함께 갑니다. 나는 가장 치명적인 이메일 몇 개를 내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연은 약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 누워 나는 내 결혼이 단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치적 반대파로 전환시키는 것을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승리로 여기는 한 남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요일 아침 나는 병가를 내고 강민혁의 아파트 건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이메일을 통해 그가 금요일 오후에 상급 활동가들과 비공개 전략회의를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연은 하루 종일 채점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차는 강민혁의 방문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오후 2시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때 세연이 강민혁과 민중행동연대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2명의 여성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몇 분 동안 이야기한 후 다른 여성들이 떠났다. 세연과 강민혁은 그녀의 차 옆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강민혁은 세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그 길고 긴 포옹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세연이 차에 타기 전에 그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세연이 집이 아닌 도시 반대편의 쇼핑몰로 운전하는 것을 따라갔다. 그녀는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며 백화점 란제리 매장에서 속옷을 사고
주류 코너에서 비싼 와인 한 병을 샀다. 그녀는 이 구매를 우리의 공동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세연이 마침내 오후 6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교보문고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다. 하루 어땠어?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물었다. 피곤했어. 하루 종일 중간고사 채점했네. 세연은 서점 가방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읽고 싶다고 했던 소설 샀어. 생각해줘서 고맙네. 나는 내가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읽지도 않을 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았다. 시험지 몇 개나 채점했어? 한 40개 정도. 주말에 20개 더 끝내야 해. 그녀의 이메일에 따르면 세연이 맡은 모든 반을 합쳐도 학생은 총 37명뿐이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저녁 먹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의 샤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라인으로 우리 신용카드 계정을 확인했다. 그녀의 오후 쇼핑 여행의 결제 내역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란제리 매장에서 127, 0원, 와인 코너에서 89, 0원, 교보문고에서 23, 0원, 그리고 그녀가 가봤다고 말한 적 없는 유로 구르메라는 레스토랑에서 67, 0원. 유로 구르메는 강민역의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세연은 하루 종일 노조 전략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저녁 식사하러 집에 올 거야? 아마도. 이런 회의는 보통 늦게 끝나고 토론을 계속하기 위해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오늘 회의의 초점은 뭐야? 교육 형평성과 예산 옹호 활동. 세연의 대답은 마치 준비한 것처럼 빠르게 나왔다. 주로 지루한 정책 얘기들이야. 세연은 오전 9시에 떠났다. 그녀는 보통 데이트할 때나 입는 신중하게 꾸민 듯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민중행동연대 건물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활동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단체의 대표 번호로 전화했다. 자동응답 메시지는 사무실이 주말에는 문을 닫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연다고 알려주었다. 세연은 어디로 가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 조심하지도 않았다. 나는 강민역의 아파트 단지로 운전해서 방문객 주차장을 볼 수 있는 곳에 주차했다. 세연의 차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다음 8시간 동안 나는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세연과 강민역은 불륜 관계였다. 그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었다. 강민혁은 황태진 의원을 위한 나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세연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세연은 내가 기밀 선거 전략 문서와 네거티브 자료 파일을 보관하는 내 서재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황 의원의 후원자 명단, 후보 평가서, 그리고 전략 계획을 보았다. 만약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보수 후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해외 자금 출처를 가진 남자가 매우 가치 있게 여길 정보였다. 오후 7시 30분, 세연은 아침에 입었던 것과는 다른 옷을 입고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따라 집으로 갔고 그녀가 도착한 지 5분 후에 도착했다. 노조 회의는 어땠어?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물었다. 생산적이었어. 예산 옹호 캠페인을 위한 좋은 전략들을 개발했어. 세연은 특이한 에너지로 부엌을 돌아다니며 이미 깨끗한 접시를 정리하고 조리대를 닦았다. 배고파 죽겠네. 회의가 점심이랑 저녁 시간까지 이어졌거든. 대단한 헌신이네. 때로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 세연은 청소를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더 중요해. 일요일, 나는 사무실로 가서 황 의원님의 조사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강민혁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최악의 의심을 확증시켜 주었다. 강민혁은 정치적으로 혼합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기록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6명의 여성이 강민혁의 단체와 연루된 후 남편을 떠났다. 모두 보수 정치, 재계 또는 법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결혼했었다. 강민혁은 그것을 포괄적인 정치적 각성이라고 불렀지만 패턴은 명확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결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들 중 몇몇은 이후에 강민혁에게 전 남편의 직장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부 경찰 문서, 사업 전략, 정치 캠페인 계획 등 강민혁의 단체가 보수 진영의 대의에 손상을 입히는 데 사용했던 정보들이었다. 세연은 강민혁의 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자산이었다.
그리고 내가 밝혀낸 해외 자금 연관성을 바탕으로 강민혁은 급진적인 운동가 이상일 수 있었다. 그는 민감한 정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인 활동가들을 이용하는 해외 정보 요원일 수 있었다. 나는 일요일 저녁을 강민혁을 완전히 파괴할 포괄적인 사건 파일을 만드는 데 보냈다. 금융범죄, 외국 대리인 위반, 공모 혐의. 내가 끝냈을 때 나는 그를 20년 동안 연방교도소에 보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나는 세연이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주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세연의 학교에 전화해서 교감 선생님과 통화했다. 박세연 선생님이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교육 연수에 참석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보험 때문에 출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만 박 선생님은 이번 주에 어떤 연수에도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정규 수업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확실하신가요? 보강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은 어떤 보강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니 교실로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은 3일 동안 부산에 있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정규 수업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강민혁의 아파트 건물로 운전해서 세연의 차가 방문객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은 격화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트라우마 인지 교육에 대한 연수의 훌륭한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결코 참석하지 않은 세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존재하지 않는 발표자들을 인용했다. 저녁 식사 후 세연은 다음 날 수업 준비를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30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세연은 내 서재에서 휴대폰으로 내 책상 위에 문서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황 의원의 주요 후원자들의 재정 기록,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전략 메모, 진보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 파일. 그녀는 선명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문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며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한 파일을 끝내면 다음 파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정확히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다. 나는 복도에서 내 아내가 8년 동안 내가 일해온 모든 것을 메더디치너 배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강민혁을 파괴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먼저 나는 보안 침해의 전체 범위를 이해해야 했다. 나는 세연이 전날 밤 촬영한 모든 문서를 검토했다. 수십 명의 주요 보수 기부자들의 금융정보가 담긴 황 의원의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세계에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선거 전략 문서, 진보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 파일, 그들의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는 진보 후보들을 보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수 기부자들을 괴롭히거나 더 나쁜 일을 위해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였다. 나는 세연이 접근한 모든 것의 사본을 만든 다음 원본을 내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 이것이 국가적 수사가 된다면 나는 정확히 무엇이 유출되었는지 문서화해야 할 것이다. 오전 10시 나는 국가정보원 방첩부서에 연락처로 전화했다. 김 의원님, 저 박지훈입니다. 황태진 의원실에서 일합니다. 박 보좌관님, 연락 주셔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잠재적인 간첩 활동 위반을 보고해야 합니다. 강민혁이라는 정치운동가가 적절한 등록 없이 해외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군요. 가지고 계신 것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포괄적인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서 절도와 잠재적인 간첩 활동의 증거도 있습니다. 간첩 활동이라고요? 김 요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떤 종류의 문서입니까? 국회 선거 전략, 후원자 정보, 네거티브 자료 파일, 국가 안보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치 정보입니다. 박 보좌관님,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제 사무실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평가할 때까지 다른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황 의원실에 전화해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황 의원님은 내가 강민혁의 해외 연계와 보수 가정을 표적으로 삼는 패턴을 설명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재정적 증거, 결혼 파괴 패턴, 그리고 보안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나는 세연의 연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골치 아픈 일이군. 내가 끝마쳤을 때 황 의원님이 말했다. 만약 강민혁이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 선거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야. 네, 의원님. 이미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박 보좌관, 이 정보를 어떻게 발견했나? 구체적으로 강민혁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뭐지? 나는 이 질문에 대비했다. 그의 단체가 우리 후원자들의 가족 몇몇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혼 파탄의 패턴을 발견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의원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나? 완전히 확신합니다, 의원님. 저는 해외 자금 위반, 결혼 표적화, 그리고 문서 절도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절도라. 강민혁이 그의 연애 관계를 이용해서 보수 가정으로부터 기밀 정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건가? 몇몇 여성들이 남편의 직장에서 얻은 민감한 자료들을 그에게 제공했다는군. 황 의원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박 보좌관,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자네의 철저함에 감사하네. 이런 종류의 조사가 바로 자네가 이 조직에 가치 있는 이유지. 감사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네. 자네 집안이 침해당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 질문은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황 의원님은 세연의 연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보안 침해를 인정하면 내 경력은 끝장나고 세연과 나 둘 다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었다. 없습니다, 의원님. 제 집의 보안 규정은 철저합니다. 황 의원님은 몇 초 동안 내 얼굴을 살폈다. 자네의 판단을 믿네. 박 보좌관. 국정원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내게 보고하게. 그날 오후 나는 김효원과 다른 2명의 국정원 조사관과 만났다. 나는 강민혁에 대한 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해외 자금을 보여주는 재정 기록, 그의 결혼 표적화 패턴에 대한 문서, 그리고 그의 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 증거. 이건 상당하군요. 김효원은 재정 문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강민혁은 분명히 외국 대리인 등록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수집 혐의는 더 복잡합니다. 특정 문서가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나는 세연이 훔친 문서들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접근한 자료 목록을 그에게 건넸다. 이것들은 한 국회 보좌관의 자택 서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누구의 자택 서재입니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만약 내가 세연의 절도에 대해 진실을 말하면 수사는 그녀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그녀는 연방 혐의를 받고 교사직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강민혁은 그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 보좌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도난당한 자료의 진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에는 그 보좌관을 면담해야겠지만 당신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을 상대로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러한 금융 위반은 명백합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김효원은 파일을 닫았다. 박 보좌관님, 이건 훌륭한 작업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해외 정보 작전을 밝혀냈을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저녁, 세연은 강민혁의 단체와 함께 주말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무슨 종류의 수련회인데? 상급 조직화 기술, 공동체 건설과 정치 전략에 대한 3일간의 집중, 워크숍이야. 세연은 말하면서 옷을 쌌다. 우리가 함께 산 신용카드로 산 란제리도 포함해서 강원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해. 강도 높겠네? 그럴 거야. 강민혁 대표가 이런 몰입 경험이 진정한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했어. 세연은 연방 요원들이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는 동안 강민혁과 3일을 보낼 계획이었다. 나는 타임라인을 앞당겨야 했다. 언제 떠나? 금요일 아침에.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그것은 내게 강민혁의 파멸을 마무리할 48시간을 주었다. 목요일 아침, 나는 김요원에게 전화했다. 김요원님, 강민혁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단체가 이번 주말에 지속적인 범죄 활동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입니까? 그의 핵심 활동가들과의 집중 훈련 세션입니다. 만약 강민혁이 그의 정보 수집 작전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이때가 그가 그것을 조정할 때일 겁니다. 이 모임은 어디서 열립니까? 나는 세연이 제공한 강원도 수련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그에게 주었다. 주말 전에 강민혁을 상대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그가 연방의 감시를 의심한다면 그는 국외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금요일 오후까지는 구금될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세연은 수련회에 도착해서 그녀의 멘토가 연방구금 상태에 있고 그의 단체는 폐허가 되었으며 그녀의 정치적 각성은 범죄적 악몽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세연은 유난히 들뜬 모습으로 수련회로 떠났다. 그녀는 마치 위대한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몇 달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열정으로 내게 작별 키스를 했다. 보고 싶을 거야.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렇지 않음을 암시했다. 상급 조직화 기술 잘 배우고 와. 강민혁 대표가 이번 주말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했어. 세연은 그 말이 얼마나 옳은지 전혀 몰랐다. 오후 2시 김요원이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다. 강민혁은 구금 상태입니다. 수색 영장을 가지고 그의 아파트에서 체포했습니다. 해외 통신과 미등록 금융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단체는요, 그들의 사무실과 여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작전입니다. 박 보좌관님. 당신의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강민혁은 외국 대리인 위반, 공모, 그리고 금융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증거를 고려하면 그는 15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련회는 오후 6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세연은 연수원에 도착해서 혼란과 당황, 그리고 강민혁의 동료들을 면담하는 연방 요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후 8시 30분,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세연의 이름이 나타났다. 지훈 씨,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강 대표님이 국정원에 체포됐어. 그가 무슨 외국 간첩 같은 거래. 세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사방에 요원들이 깔렸어. 수련회에 온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고 있어. 끔찍하네. 당신은 괜찮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강 대표님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 싸우는 좋은 사람이야. 이건 분명 무슨 실수일 거야. 집에 오는 게 좋겠어. 요원들이 민중행동연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면담하고 싶어해. 회원과 후원자 명단을 가지고 있어. 세연은 잠시 멈췄다. 지훈 씨,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할지도 몰라. 나한테 연락한다고? 왜? 내가 단체의 몇몇 서류에 당신을 비상 연락처로 기재했거든. 만약 그들이 강 대표님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가족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세연은 방금 내가 외국 대리인 위반으로 연방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의 서류에 내 이름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만약 국정원이 그 서류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녀의 활동에 대한 나의 지식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괜찮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냥 요원들에게 협조하고 진실을 말해. 진실은 강 대표님이 기업 권력과 싸우다 박해받는 영웅이라는 거야. 세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반항적으로 변했다. 이건 바로 그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그런 종류의 정치적 박해야. 강민혁이 연방구금 상태에 있고 수십 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연은 여전히 그의 사명을 믿고 있었다. 세연은 일요일 저녁 망연자실하고 분노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국정원은 그녀를 6시간 동안 신문하며 강민혁의 단체와의 연루, 자금 출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어. 그녀는 복도에 가방을 내던지며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 당신의 일, 내가 기밀 문서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어. 뭐라고 대답했어? 진실을 말했지. 나는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교사일 뿐, 스파이 같은 게 아니라고. 세연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훈 씨, 그들은 강 대표님의 단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 누군가 그들에게 우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줬어. 강민혁이 감시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아니, 이건 달랐어. 그들은 내부 회의, 재정 기록,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세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운동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어. 그녀는 부분적으로 옳았다.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국정원의 강민혁의 작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국정원은 그냥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겠지. 철저하다고? 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훈 씨, 그들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 싸우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을 파괴하고 있어. 그들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 집행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들은 미국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반대하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겠지. 세연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강 대표님이 유죄라고 생각해? 나는 국정원이 증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수십 년 동안 시민권 지도자들과 반전운동가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국정원 말이야?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시스템에 너무 완전히 포섭되어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멘토가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연방 기소에 직면해 있다는 거야. 강 대표님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 강민혁은 순진한 활동가들을 이용해서 적대적인 해외 세력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대표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국정원은 아직 수사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발표하지 않았어. 나는 실수를 했다. 분노에 찬 나머지 나는 민간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었어야 할 지식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냥 혐의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세연의 목소리는 치명적으로 조용했다. 당신은 이 수사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지? 우리는 부엌을 가로질러 서로를 쳐다보았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의심과 배신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세연아, 당신은 지금 화가 나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 세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으로 향했다.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월요일 아침,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황 의원님이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보좌관, 강민혁 체포건에 대해 브리핑 받았네. 뛰어난 성과야. 감사합니다, 의원님. 국정원은 자네가 제공한 정보에 매우 만족하고 있네. 김 요원이 자네의 수사 기여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와 이야기했어. 황 의원님은 내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네. 내 속이 조여왔다. 어떤 종류의 복잡한 문제입니까?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은 강민혁의 단체가 국회 문서, 선거 전략, 후원자 정보, 네거티브 자료 파일에 접근했다는 것을 발견했네. 황 의원님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 사무실의 자료와 일치하는 문서들이야. 이건 우려스러운 일이네. 박 보좌관. 국정원은 이 문서들이 한 국회 보좌관의 자택 서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들은 보안 규정과 문서 처리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나는 황 의원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자네의 보안 규정과 문서 처리 절차에 대해 묻고 있네. 수사는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어떻게든 국정원은 도난당한 문서들을 내 사무실과 연결시켰다. 의원님, 저는 모든 기밀 자료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그렇다는 건 나도 확신해. 하지만 박 보좌관 국정원은 강민혁의 개인 컴퓨터에서 이 문서들의 사진을 발견했네.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들이야. 황 의원님은 폴더를 열고 내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놓았다. 그것들은 내가 세연이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던 것과 동일한 휴대폰 카메라 각도로 내 서재에서 찍은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이 문서들 알아보겠나? 네, 의원님. 제 집 파일들입니다. 자네 서재의 자료들을 강민혁이 어떻게 고해상도 사진으로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다. 나는 세연의 절도를 자백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거나 국회의원과 연방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아니요, 의원님. 강민혁이 어떻게 이 사진들을 얻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황 의원님은 몇 초 동안 내 얼굴을 살폈다. 박 보좌관, 이 조직에 대한 자네의 충성심은 8년 동안 모범적이었네.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자네의 노력은 귀중했어. 나는 그 충성심이 우리 보안 이익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네. 물론입니다, 의원님. 좋아. 만약 자네 집안에 보안 침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황 의원님은 사진들을 모았다. 국정원은 이 문서들에 대해 자네를 공식적으로 면담하고 싶어 할 걸세. 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거야. 화요일 오후, 김 요원이 내 국정원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했다. 박 보좌관님, 강민혁의 소유물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는 당신의 서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보안 기록이나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신은 용의자가 아니라 증인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문서들은 중대한 보안 침해를 나타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세연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1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세연은 수련회 때문에 빠진 날들을 보충하기 위해 채점할 것이 많다며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녀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하루 어땠어? 그녀가 마침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물었다. 힘들었어. 다른 선생님들이 강 대표님 단체와의 내 연루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교장 선생님은 내일 잠재적인 보안 등급 문제에 대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셔. 보안 등급 문제라. 강 대표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해 검토받고 있어.
세연은 지친 모습으로 부엌 식탁에 앉았다. 지훈 씨, 나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이야. 세연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정말? 가끔 당신은 강 대표님이 체포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아. 하지만 강 대표님이 연방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기뻐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세연은 식탁에서 일어섰다. 당신이 강 대표님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던 좋은 사람이었어. 이 박해는 그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야. 세연아, 강민혁은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 그건 정치적 박해가 아니야. 법 집행이지. 누구에 따르면 강 대표님이 싸우던 바로 그 정부 말이야. 세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지훈 씨, 이게 바로 강 대표님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이라는 걸 못 보겠어? 시스템은 기업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파괴할 거야. 시스템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할 거야.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연방법 말이지. 우리는 쳇바퀴를 돌고 있었다. 강민혁의 유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가 어떤 해결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연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 나는 부엌 식탁을 가로질러 그녀를 보았다. 강민혁에게 내 일에 대한 정보를 준 적 있어?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전선처럼 걸려 있었다. 무슨 종류의 정보? 어떤 정보든. 문서, 전략, 토론, 후원자 이름, 황태진 의원을 위한 내 일과 관련된 모든 것. 세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강 대표님은 기업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는 노동자 가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캠페인에 누가 자금을 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어. 그건 대답이 아니야, 세연아. 네, 그 단어는 고백처럼 나왔다. 강 대표님에게 당신의 일에 대한 정보를 줬어. 마침내 진실. 어떤 종류의 정보? 선거 전략, 후원자 명단, 진보 후보들에 대한 연구 파일. 세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반항적으로 변했다. 강 대표님이 좋은 사람들을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 세연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일부인 부패한 시스템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이해해. 당신은 국회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훔쳤어. 당신은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에게 민감한 정치 정보를 제공했어. 당신은 연방 범죄를 저질렀어. 세연은 식탁에서 일어섰다. 나는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시민 불복종을 저질렀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를 저질렀어. 나는 기업 파시즘에 대한 저항을 저질렀어. 세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렇게 할 거야. 수요일 아침, 나는 국정원 회의실에서 김 요원과 다른 2명의 수사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의 테이블에는 녹음 장치가 놓여 있었다. 박 보좌관님, 이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했던 대로 우리는 강민혁이 어떻게 민감한 국회 문서를 입수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강민혁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당신의 서재에서 나온 문서들의 고해상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선거 전략, 후원자 정보, 그리고 네거티브 자료 파일이 담긴 문서들입니다. 김 요원은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인쇄된 사진을 놓았다. 이미지들은 도난당한 문서의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이 자료들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제 서재 파일들입니다. 당신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내가 일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나는 세연의 절도와 강민혁과의 협력을 자백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녀에 대한 연방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나는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나에 대한 연방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 아내 박세연이 제 서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국회 자료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아니요. 그녀는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제 정치적인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요원은 법률 노트에 메모했다. 박 보좌관님, 직접적으로 물어야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 문서들을 강민혁에게 제공했다고 믿습니까?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았다. 세연의 배신에 대한 증거가 고해상도 디테일로 포착되어 있었다. 그녀가 체계적으로 민감한 정치 정보를 훔쳐서 해외 연계가 있는 남자에게 제공했다는 증거였다. 네, 제 아내가 이 문서들을 강민혁에게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물리적인 무게가 내 가슴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절도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세연이 강민혁에게 제 일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민혁의 해외 연계에 대해 알고 계셨을 때 우리에게 그의 단체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의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연계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요원은 그의 노트를 보았다. 그러니까 문서 절도에 대해 알기 전에 강민혁을 조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만약 내가 세연의 불륜이 내 조사를 동기부여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객관성과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저는 강민혁의 단체의 활동과 자금 출처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한 후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패턴입니까? 작은 비영리 단체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활동, 보고된 수입과 맞지 않는 비싼 사무실과 장비, 전문적인 정보 능력을 암시하는 정교한 정치적 표적화, 모두 사실이었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당신은 해외 자금 위반의 증거를 발견하셨군요. 네, 강민혁의 단체는 외국 대리인으로서의 적절한 등록 없이 해외 출처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요원은 그의 노트를 닫았다. 박 보좌관님, 당신의 협조는 이 수사에서 귀중했습니다. 강민혁은 심각한 연방 혐의에 직면해 있고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우리 사건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강민혁과의 협력 정도와 그의 해외 연계에 대한 그녀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그녀를 다시 면담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국정원 면담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방금 세연의 경력과 아마도 그녀의 자유를 끝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했고 연방법을 지켰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세연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는 물었지만 그녀의 어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연방 수사관들과 회의가 있었어.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표님 소유물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대해서? 응. 당신 서재에서 나온 문서들? 응. 세연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지훈 씨, 국정원에 뭐라고 말했어? 진실을 말했어. 어떤 진실? 내가 강 대표님에게 당신의 일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진실. 아니면 당신이 몇 주 동안 강 대표님을 조사해왔다는 진실. 나는 부엌 식탁을 가로질러 세연을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내 말은 강 대표님의 체포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누군가 국정원에 그의 단체, 그의 자금 출처, 그리고 그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어.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 대표님의 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누군가. 세연아, 강민혁은 합법적인 이유로 연방조사를 받고 있었어. 강민혁이 연방조사를 받은 건 내부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국정원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야. 세연은 식탁에서 일어섰다. 지훈 씨, 나 3일 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해봤어. 국정원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정상적인 감시를 통해 수집하는데 몇 달이 걸릴 재정 기록, 개인 정보, 조직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침묵을 지켰다. 전문적인 조사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그들에게 포괄적인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세연은 부엌 조리대로 걸어가 마닐라 폴더를 집어들었다. 어제 당신이 일하러 갔을 때 당신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어. 그녀는 폴더를 열고 그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강민혁의 단체에 대한 재정 기록, 개인 배경 정보, 강민혁의 아파트 건물 사진, 통화 기록, 소셜미디어 분석. 그 폴더에는 내가 강민혁을 조사하는 동안 편집한 모든 문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내가 몇 주 동안 체계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증거였다. 당신 강 대표님이 체포되기 전에 이 파일을 만들었지. 그렇지? 나는 우리 부엌 식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보았다. 강민혁의 배경, 재정, 그리고 활동에 대한 나의 포괄적인 조사 증거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강 대표님을 조사해온 거야?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시위 현장에서 본 이후부터.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2주 전에 시위 현장에서 나를 봤다고 YTN의 노동권 보장 집회 생중계였어. 당신은 함께한 4년 여전히 투쟁 중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지. 강 대표님과 함께한 4년. 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한 4년. 세연은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당신은 강 대표님과 나에 대해 2주 동안 알고 있었구나. 나는 당신이 나에게 2주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2주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2주 동안 내 사무실에서 문서를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에게 맞서는 대신 당신은 강 대표님을 파괴하기로 결정했구나. 나는 정치적 반대 연구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강민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발견한 것은 불법적인 정보 수집 작전을 운영하는 외국 요원이었어. 세연은 테이블 위의 문서들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당신의 정치전쟁 기술을 사용했어. 나는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조사 기술을 사용했어. 당신은 당신의 연적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의 조사 기술을 사용했지.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우리 상호 배신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세연이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정원이 당신을 다시 면담할 거야. 이번에는 그들이 당신이 강민혁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은 그의 단체와의 당신의 협력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고 싶어 할 거야. 나 체포될까? 그건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강민혁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달려 있어. 세연은 우리 부엌 식탁 위에 펼쳐진 정보 파일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결혼은? 나는 우리 결혼이 4년 전에 당신이 강민혁이 우리가 함께 싸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해.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4년 전에 끝났어. 나는 그냥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왜? 세연아? 왜? 강민혁이었어. 왜 이대희였어? 세연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조용했다. 왜냐하면 강 대표님은 당신이 시스템에 포섭되기 전에 당신이 그랬다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대표했기 때문이야. 그는 당신이 기업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돕고 있는 동안 노동자 가정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 그는 당신이 권력에 봉사하고 있는 동안 권력에 맞서고 있었어. 세연아. 강민혁은 미국 정치 과정을 약화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 강 대표님은 사회 정의를 위한 그의 싸움을 지원할 사람이면 누구에게서든 돈을 받았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세연은 여전히 강민혁의 사명을 믿고 있었다. 세연아, 강민혁은 당신을 이용했어. 그는 당신을 보수정치 요원의 아내로 식별하고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이 민감한 문서를 훔치도록 조종했어. 당신은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자산이었어. 강 대표님은 나를 사랑했어. 강민혁은 당신이 제공한 국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랑했지. 만약 당신이 민감한 문서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을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세연아, 나는 강민혁이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6명의 다른 여성들과 동일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모두 보수정치, 재계 또는 법집행기관의 남성들과 결혼했었지. 모두 그에게 남편의 직장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제공했어. 모두 자신들이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믿으며 결혼 생활을 떠났지.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강민혁의 이전 관계에 대해 내가 편집한 연구 자료를 세연에게 보여주었다. 6명의 여성, 6개의 깨진 결혼, 정치적 각성으로 위장된 6개의 정보 작전. 세연은 침묵 속에서 화면을 응시하며 강민혁의 체계적인 표적화와 착취 패턴에 대해 읽었다.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랬다고. 강민혁은 보수 남성의 아내들을 유혹하여 정보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했어. 당신은 단지 그의 최근 표적이었을 뿐이야. 세연의 손은 증거를 스크롤하면서 떨렸다. 그는 내가 특별하다고 말했어. 그는 우리의 연결이 독특하다고 했어. 그는 그들 모두에게 특별하다고 말했지. 그것은 그의 작전 기술의 일부야. 세연은 노트북을 닫고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세상에, 지훈 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당신은 당신의 정치적 신념과 개인적 취약성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정보 작전에 넘어간 거야. 나는 나를 이용하고 있던 남자를 위해 우리 결혼을 배신했어. 응. 세연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2주 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질문. 세연아, 이 정도의 배신 후에 용서가 가능한지 모르겠어. 당신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당신은 외국 요원이 기밀 정치 정보를 훔치는 것을 도왔어. 당신은 내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결혼이 의존하는 모든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어. 알아.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은 강민혁이 내가 대표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을 대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어. 당신은 단지 나를 속인 게 아니야. 당신은 내가 지지하고 일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어. 세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남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어. 목요일 아침. 김요원이 세연의 후속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했다. 박세연 씨,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강민혁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강민혁의 자금 출처에 대한 당신의 지식과 그에게 국회 문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당신의 역할에 관심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박세연 씨.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이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세연은 금요일 오후로 면담을 잡고 목요일 남은 시간을 연방 방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데 보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리 부엌 식탁에 법률 문서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내 변호사가 말하길, 나는 간첩행위, 정부 문서 절도, 그리고 공모에 대한 연방 혐의를 받고 있대. 세연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내가 수사에 완전히 협력하면 형량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협력이란 게 무슨 뜻이야? 강 대표님의 자금 출처, 그의 정보 수집 활동,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는 것. 그의 단체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렇게 할 거야? 세연은 대답하기 전에 몇 분 동안 법률 문서들을 보았다. 지훈 씨, 만약 내가 국정원 수사에 협력한다면 나는 강 대표님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외국 요원, 조종자, 범죄자.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협력한다면 나는 또한 지난 4년 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나의 정치적 각성이 실제로는 정보 작전이었다는 것. 사회 정의에 대한 나의 헌신이 실제로는 외국 간섭에 대한 순진한 협력이었다는 것. 세연아, 증거는 압도적이야. 강민혁은 당신과 그의 다른 표적들을 이용해서 외국 정부를 위한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 당신의 협력은 그가 한 일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것은 단지 그가 적절한 결과를 마주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야. 그리고 나의 결과는 당신의 변호사는 협력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맞아. 하지만 세연아, 당신은 어쨌든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야. 문제는 당신이 강민혁이 다른 여성들을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은지 여부야.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에 협력할게. 금요일 오후 나는 국정원 회의실 대기실에 앉아 세연이 인접한 방에서 진술하는 동안 기다렸다. 김요원은 그녀의 협력이 포괄적이고 수사에 가치 있다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3시간 후 세연은 지쳤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나왔다. 어떻게 됐어? 우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물었다. 모든 것을 말했어. 강 대표님의 자금 출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그의 정보 수집 기술, 작전 확장 계획까지. 세연은 걷는 것을 멈추고 나를 마주 보았다. 지훈 씨, 당신이 모든 면에서 옳았어. 강 대표님은 정교한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의 자산 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걸 알아야 했다니 유감이야. 정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 만족스러워?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다. 나는 2주 동안 세연이 사랑했던 남자와 그녀가 믿었던 대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내 일부는 내 조사와 방법의 완전한 정당화에 만족했다. 나는 외국 요원이 멈춰진 것에 만족해. 그를 멈추는 것이 우리 결혼을 파괴해야 했다는 것에는 만족하지 않아.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결혼은 강 대표님에 대한 당신의 전쟁에서 부수적인 피해였어. 우리 결혼은 보수 정치에 대한 강민혁의 전쟁에서 부수적인 피해였지. 우리는 주차장에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그것의 파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경쟁적인 이론으로 축소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연이 물었다. 당신은 아마 연방 혐의를 받겠지만 당신의 협력으로 최소한의 징역형으로 형량 협상을 하게 될 거야. 당신은 보안 등급과 교사직을 잃게 될 거고 강민혁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세연아, 나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던 남자를 위해 우리 결혼을 배신했어. 내가 불륜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간첩 행위는 용서할 수 없어. 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알아, 이해해. 나는 다음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 나는 이미 우리 공동자산을 확보했고 재산 분할을 위해 당신의 보안 위반을 문서화했어. 물론 그랬겠지. 세연은 눈물을 닦았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강 대표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구나.
강민혁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어. 나는 내 적들을 파괴하는데 아주 능숙하지. 내가 이제 당신의 적이야? 세연아, 당신은 내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훔쳐서 외국 요원에게 제공했어.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 세연은 그 질문에 대답이 없었다. 6개월 후 나는 황태진 의원실에 앉아 강민혁 수사의 여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외국 대리인 위반, 간첩행위, 그리고 공모 혐의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민중행동연대는 해체되었고 다른 몇몇 활동가들도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다. 세연은 정부 문서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봉사와 함께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녀는 교사직과 보안 등급을 잃었고 다시는 교육계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수사는 진보 활동가 단체를 통해 운영되는 더 넓은 해외 정보망을 밝혀냈다. 강민혁의 체포는 추가적인 기소와 해외 자금 감독에 대한 중요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뛰어난 성과야, 박 보좌관. 황 의원님은 조사 요약 보고서를 다듬며 말했다. 자네의 정보 수집은 우리 선거 과정에 대한 이 위협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이었어. 감사합니다, 의원님. 대통령께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자네의 기여를 칭찬하셨네. 관심이 있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 자리는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다.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접근,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 워싱턴 전역의 문을 열어줄 명성, 고려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야지. 네거티브 조사와 정치 정보 분야에서 자네의 기술은 탁월해. 황 의원님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박 보좌관, 물어봐야겠는데 이 사건의 개인적인 측면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이혼은 지난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힘들었겠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황 의원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지.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자네의 의지는 우리가 정부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내 아내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황 의원님의 궁극적인 존경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나를 더 괴롭히지 않았다. 의원님, 강민혁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조사 과정에서 저는 네거티브 조사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여 강민혁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작업 중 일부는 국회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황 의원님은 잠시 조용했다. 박 보좌관, 강민혁 수사는 국가 안보의 문제였네. 미국 정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했어. 제 동기가 부분적으로 개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자네의 동기는 외국 간섭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 자네 아내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 개인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자네의 행동을 덜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았네. 황 의원님은 내 아내의 연인을 파괴하고 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정부 자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 보좌관. 자네는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할 때조차도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네. 그런 종류의 충성심과 효율성이 바로 자네를 이 조직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집에서 다음 네거티브 조사 프로젝트를 위한 파일을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황 의원님은 주요 경합주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진보 성향의 도지사 후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원했다. 목표는 형사사법개혁과 경찰 책임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전직 국선 변호인이었다. 올바른 네거티브 조사로 반격하기 쉬운 표준적인 진보적 입장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조사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정 기록, 투표 이력, 개인적인 교류 관계, 잠재적인 취약점. 내가 강민혁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정치적 우위를 위한 끝없는 전쟁의 또 다른 목표에 적용되었다. 내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지훈 씨, 세연이에요. 연락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내가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리건에서 대체 교사로 일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조종당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시작했어요. 내가 초래한 손해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이 행복을 찾길 바라요. 나는 몇 분 동안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답장 없이 삭제했다. 세연은 보안 위협이 된 정보 목표물이었다. 나는 적절한 방법과 자원을 사용하여 그 위협을 무력화했다. 개인적인 대가는 유감스러웠지만 필요했다. 황 의원님이 옳았다.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했다. 나는 진보 성향의 도지사 후보에 대한 조사로 돌아가 그의 정치 경력을 파괴할 사건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그의 배경 어딘가에 그에 대항하여 무기화될 수 있는 재정적 비리, 개인적인 스캔들 또는 교류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황 의원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였고, 청와대가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였고, 내가 워싱턴의 가장 경쟁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이유였다. 그 과정에서 내 결혼을 잃었다는 사실은 단지 내가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에 김요원의 번호가 표시되었다. 박 보좌관님,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보수 정치 가정을 표적으로 삼아온 또 다른 해외 자금 지원 활동가 단체입니다.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2주 안에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강민혁과 동일한 작전 모델입니다. 연애 조작, 문서 절도, 정치 간첩 행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박 보좌관님. 강민혁 사건에 대한 당신의 작업은 해외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방첩 작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속적인 협력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내 기술을 사용할 또 다른 기회, 정치 기득권에 대한 내 가치를 증명할 또 다른 기회,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폭로하고, 파괴할 또 다른 목표. 나는 전화를 끊고 새로운 조사 파일을 열었다. 저 어딘가에 또 다른 강민혁이 해외 정보 목적을 위해 미국인 활동가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또 다른 세연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녀의 결혼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둘 다를 찾는데 아주 능숙했다. 2주 후, 나는 세계주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해외 자금 지원 활동가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포괄적인 정보 패키지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수사는 보수 정치 인물들의 아내들을 유혹해온 또 다른 카리스마 있는 조직가를 포함하여 7명의 체포로 이어졌다. 황 의원님은 미국 정치 과정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나의 탁월한 능력을 칭찬하는 열정적인 추천서와 함께 나를 청와대 직책에 추천했다. 나는 그 직책을 수락하고 더 높은 보안 등급과 기밀 정보 작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더 큰 사무실로 옮겼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미국 정치 인물을 표적으로 삼는 해외 영향력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석가 팀을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12개의 작전을 폭로했고 43명의 체포를 이끌어냈으며 중요한 정보 유출을 막았다. 정치연구원으로서의 내 명성은 방첩 및 국가 안보 분야의 전문성으로 발전했다. 정치적 상대를 파괴하면서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해외 조작으로부터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 경력 궤적의 개인적인 대가는 감당할 만했다. 나는 감정적인 애착을 구획화하고 작전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관계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었다. 나는 가끔 데이트를 했고 대부분 워싱턴 경력의 요구를 이해하는 다른 정치 전문가들이었다. 진지한 것은 없었고 내 효율성이나 보안 등급을 손상시키는 것도 없었다. 세연은 우리 이혼 1년 후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내가 다시 결혼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는 중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이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일한 모든 것을 배신했고 우리나라를 해치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을 위해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선택으로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요. 나는 그 메시지도 2번 읽지 않고 삭제했다. 세연은 결혼보다 정치 이념을 선택했고 그 이념이 실제로는 외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경력 발전을 선택했고 정치 전쟁이 감정적인 애착보다 더 보람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둘 다 워싱턴에서 개인적인 선택과 직업적 성공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차이점은 나의 선택은 후속 사건들에 의해 정당화되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적대적인 해외 세력과의 순진한 협력으로 폭로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네거티브 조사, 정치 정보, 그리고 방첩 작전에 아주 능숙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나에게 직업적 성공,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정부 최고위층으로부터의 인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들이 또한 내 결혼을 대가로 치르게 했다는 사실은 단지 내가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워싱턴에서는 개인적인 행복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했다. 관계보다 결과가 더 중요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이기는데 아주 능숙했다.